로그 부등식인데 당연히 이제 밑이 일치가 되면 땡큐거든. 1번처럼 밑이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확인. 밑이 같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네. 1번은 그냥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지. 이렇게 넘게 없으면 x제곱 마x 마이너스 2가 그거보다 커요. 2,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야 그건 방정식이잖아. 이건 부등식이야. 부등식 크면 벌어지는 거잖아. 네.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커야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도 체크? 반드시 뭘 체크한다? 진수 조건을 체크한다. 그죠? 진수가 양수인지 확인해야 돼. 2차거든? 2차가 양수래. 그럼 2차가 양수려면 공식이 떠있으면 판별식 이 음수면 공식이 떠있단 말이야. 그죠? 네. 그리고 얘는 2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0보다 크게 줄 건데 판별식 때려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x라서 음수야. 그럼 2차가 음수면 이미 공주에 떠있기 때문에 이미 양수야. 이미 성립하는 거로 이미 성립. 얘는 그럼 진수 조건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번 우리가 밑을 일치시키고 싶다. 3이랑 9는 같은 계열이니까 일치가 가능하거든. 이왕 바꿀 거 항상 아까 예전에 했듯이 방정식에서 제곱을 하는 게 좋다겠죠. 9로 맞춰야 돼요. 3으로 맞추면 루트 생겨. 그거보다는 여기가 제곱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9, 9 밑을 9로 일치시켰습니다라는 소리지. 그러면 우리가 밑이 9로 일치시켰으니까 1보다 크니까 증가하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전개해서 해를 찾으면 되는 건데 x제곱 막 9x 플러스 18은 0보다 크다. 인수분해해버리면 6, 3이니까 마찬가지 2차가 더 크기 때문에 벌어진 범위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겠지. 네. 그 다음 마찬가지 뭐 해야 된다? 마지막에 지운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진수 조건 x 빼기 4도 양수 x 빼기도 양수. 그러면 x가 4보다 크면서 x가 2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뭐야? 둘 다 큰 건 뭐야? x가 2보다 더 크고 4보다 커야 돼. 그럼 동시만족하는 건 x가 4보다 x가 4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면 2보다 큰 거야? 둘 다 만족하는 건 뭐야? x가 2보다 큰 거랑 4보다 큰 걸 동시만족하는 거. 4보다 큰 거. 항상 헷갈린다면 수직선 그려서 확인해보라고 했죠? 네. 뇌를 거친 다음에 말을 해야 돼. 이게 진수 조건이라고. 그러면 내가 찾은 값과 진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답이야. 그러면 항상 뭐 한다? 수직선 그려서 문제를 풀어요. 내가 답이 3보다 작고 6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얘랑 진수 조건인 4보다 크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이란 말이야.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6보다 크다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범위가 답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도 말하지만 우리가 로그 a에 n 있으면 우리가 앞에 있는 밑의 거듭제곱은 분수로 튀어나오고 지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로그 a의 x승, 로그 n의 y승은 로그 이쁘게 튀어나오면 x분의 y의 고로 튀어나오죠. 네. 마찬가지 뒤집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을 사용하면 로그 a의 제곱 n의 제곱도 마찬가지 제곱도 튀어나올 거 아니야?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면 지운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바꿔 말하면 로그 a의 n과 로그 a의 제곱 n의 제곱은 같단 말이지. 물론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둘 다 만족한다고 가정했을 때 a는 양수 1이 아니고 얘는 양수일 때 마찬가지 로그 an 있으면 우리가 밑과 진수의 같은 거듭적으로 해도 똑같다고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내면 제곱해서 2분의 1을 제곱해서 4분의 1을 맞추는 게 좀 더 편하다고 그러면 다음처럼 뭐 했어? 내가 밑을 맞췄죠 맞추고 나면 밑이 4분의 1 때문에 감소야 감소면 어떻게 돼? 로그가 사라지면서 부도 방향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 이거 지우면 되는데 양변에 같은 거 있다고 문자 지우면 큰일 납니다 그냥 편한 게 아니야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냥 양수일 때만 되는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 풀어야 되기 더 힘들어 그냥 전개해야 돼요 전개해서 넘겼으면 2, 1 그냥 틀렸나? 그냥 틀렸다 x가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찬가지로 커지는 범위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커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한번 뭐 해야 돼 이제 뭐 해야 돼? 진수 조건 써줘야죠 네. 그럼 지우고 나서 진수는 x 빼기 1이 양수 얘도 양수 그럼 결국은 x 빼기 1이 양수니까 x가 1보다 크다 그러면 다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인데 항상 수직선 그려야겠습니다 내가 구한 해가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대 근데 1보다 큰 것만 쓰고 싶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이거밖에 없겠죠 x가 2보다 크다라고 수직선은 우리가 중1 때부터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능숙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똑같은 게 여러 번 등장하면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낸다고 했습니다 로그 3의 x가 반복이기 때문에 다음을 치로 치환할 거야 그래도 미리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진수의 제곱이야 서로 다르죠? 진수의 제곱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 이쁘게 쓰면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 커요 2 튀어나오니까 2 로그 3의 x야 진수의 제곱만 곱하기 튀어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튀어나왔지? 지수는 튀어나오면 범위 생겨요 로그는 범위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다음 지수 함수는 t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t가 다 될 수 있어 그냥 t로 바꿔주면 됩니다 t제곱 자가 2t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2차 부등식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t로 묶었어 작으니까 좁아진 범위 0과 2 사이 답을 이따로 쓰면 큰일 납니다 항상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을 풀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t가 로그 3의 x니까 다시 원상복귀 해줘야지 다음처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밑이 3인 지수를 쳐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가장 기본은 밑을 일치키는 거니까 0은 밑이 3인 로그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는 언제 0이라고? 진수가 1일 때겠죠? 2는 밑이 3인 로그 바꾸면 어떻게 돼? 3의 제곱이 되면 되겠지? 네. 9야 그러면 밑이 3인 로그니까 부등을 바뀌지 않으면서 그대로 x만 남겠지 네. 마지막에 진조건 확인하는데 x가 양수거든 성립하죠? 이런 치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미 성립합니다 끝났지? 똑같이 하면 되겠죠? 네. 넘어가도 돼? 네. 그래서 내가 계속 하지만 지수랑 밑과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겠어? 양변 로그 기억을 언제 할래? 아저씨 말을 했습니다. 기억을 언제 할 거야? 그래서 밑과 지수에 둘 다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양변 로그를 치는데 등장인물이 밑이 뭐인 10인 로그이기 때문에
양변 뭘 쳤다? 빛이 10인 사용록을 쳤습니다. 맞아요? 네. 잘 봐. 잘 보세요. 지금 100 곱하기 x지. 100 곱하기 x의 로그 x승이야. 잘라야 돼. 왜냐면 로그는 곱하기가 뭐가 되니까 더하기로 바뀔 거니까. 양변 로그를 치는데 부등호 방향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왜냐면 사용 로그는 12, 1보다 크니까. 증가하겠죠? 로그 x 3승은 지수의 거듭제곱은 곱하기 3 튀어나오지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로그 100은 얼마야?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와. 로그 x, 로그 x. 그럼 로그 x, 로그 x. 어떻게 돼? 제곱이겠지. 그래서 리사리사가 등장한다면 리사리사는 리사의 제곱입니다. 나중에 리사리사를 만난다면 리사 제곱이라고 부르면 돼. 그래서 다음처럼 2부요. 지수의 덧제곱이니까 튀어나오니까 곱하기.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제곱. 3로그 x. 다음처럼 바꿔놓으면 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가 돼? 로그 x를 t로 치환할 수 있겠지. 중요한 건 치환하면 이 친구가 범위가 안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로그는 안 생깁니다. 그러면 2 플러스 t제곱 자가요 3t 넘겼으면 t제곱 빼기 3t 빼기 더하기 2가 0으로 작아요. 2차 부등식 2, 1 빼기 빼기니까 1과 2 사이야. 그럼 답을 이따로 쓰면 된다 안 된다? 항상 우리는 x에 대한 방정식을 돌려줘야 돼. t는 로그 x거든. 그럼 마찬가지 밑이 10인 로그로 일치시킵시다. 그러면 1은 밑이 10인 로그 바꿔 어떻게 돼? 언제까지 안 해올 거냐니까? 로그는 언제 나오냐고? 1은 로그를 바꾸면 밑과 진수가 일치하면 1. 언제 0이야? 로그는 언제 0이라고? 1일 때. 진수가 1일 때 네. 주어 팔아먹지 말라고 했잖아. 네. 2는 밑이 10인 로그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10, 100. 로그 10의 제곱 100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밑이 10은 증가하기 때문에 날아가고 x만 남겠지. 마지막 진수권 확인하는데 x는 양수면 되겠네요. 이미 성립하죠? 네. 오케이. 보통 치환의 경우는 자동 성립할 경우가 되게 많지만 한 번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밑이 10로그를 치면 되겠죠? 다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여야 되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로그 3의 a가 양수여야 되고 a에 대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항상 응답하려면 2차가 공중에 떠 있어야 되거든. 아래 볼록이니까 최고 차이 양수. 판별식이 뭐 나와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어떠한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고 싶다. 그러면 2차 함수를 말한다면 최고 차이 계수상 양수. 아볼인데 공중 떠 있어야 돼. 해가 없어. D가 음수. 다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그러면 D는 가운데가 2니까 절반 공식 B의 절반 제곱 로그 3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가 정말 작아요. 쓰고 보니까 그냥 로그 A의 3의 A를 T로 치환해서 방정식 풀어라는 거잖아. 네. 개수가 그냥 무리수일 뿐이야. 로그는 무리수입니다. T1 때리면 T제곱 빼기 T가 0보다 작아요니까 T를 묶었으면 0, 1 T가 0과 1 사이. 근데 항상 거듭 말하지만 큰일 납니다. 이대로 쓰면 돌려줘야 돼. T가 뭐야? 로그 3의 A죠. 네. 그럼 마찬가지 밑을 일시키면 0을 밑이 3인 로그로 바꾸면 뭐 한다? 진수가 1. 로그 3의 1 1은 로그 3의 3 날아가면서 증가니까 A는 1과 3 사이인데
이거 안 했거든.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이거야. t란 말이지. 0과 1 사이죠? 네. 이미 들어가 있지. 할 필요 없어. 얘는 이미 성립하는 거네. 볼 필요가 없네. 답이겠네요. 활용을 보면 x가 음향 출력 레벨이 LV일 때 다를 만족한다. 출력 x가 110일 때 파워가 LW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어넣어. 그러면 LW 100이래. 뭐가? x가 뭐일 때? 100분의 1이래. 넣어 이렇게. 그냥 이쁘게 해야 되겠죠? 네. 넘어가면 10이야. 맞아요? 로그 이거 어떻게 이쁘게 쓸래? 내향 외향 하면 100 x 제로분의 1이야. 네. 그러면 역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튀어나오면 돼 이렇게. 맞아? 네.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이고 튀어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넘겨서 마이너스 10은 로그 더하기를 찍힐 거 아니야. 로그 100 플러스 로그 x야. 맞아? 네. 이거 얼마야? 2. 어? 2.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야. 로그 x 제로가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사용록을 날리기 위해서 양쪽 10 쳐. 나와가면서 x 제로는 10에 마이너스 12승 되겠지. 지수를 날리기 위해서 로그를 날리기 위해서 지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식을 이쁘게 해서 x제로 찾았지. 그러면 그 다음 다시 x가 20분의 1일 때 LW가 뭐니? LW가 뭐니? 뭐일 때? x가 20분의 1일 때 너 LW는 10 곱하기 로그 찾았거든? 이게 얼마? 10에 마 12승. 분자는 20분의 1이래. 맞아? 네. 그럼 이쁘게 해주면 10 곱하기 분모에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니까 위로 올려버리면 10에 12승이겠지. 분모에 있다는 건 음수승. 올라가면 양수승. 맞아요? 하나만 주자. 그러면 10 곱하기 하나 주면 로그 2분의 1 곱하기 10의 11승이야. 그러면 로그는 10 냅두고 진수의 곱하기가 뭘로 바뀐다고? 더하기. 진수의 더하기는 로그의 더하기로 찍힐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로그 연산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100만 년 걸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은 2의 마일승이지. 로그 10의 11승은 얼마야? 11이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로그 2 플러스 11. 그럼 얼마래? 이거 얼마야? 줬잖아.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자. 계산하면 10 곱하기 10.7 맞아요? 그러면 107 끝났네. 이렇게 주어진 거를 열심히 갖다 때려 박으면 결국은 계산이다. 계산 문제입니다. 풀면 T0 초기 온도 X분 후의 온도를 fx 단위 잘 봐야 됩니다. 분이야 분입니다 지금. 네. 초기 온도 T0가 20일 때 시간 x가 8분의 9가 되면 t가 180이래. t가 아니라 fx는 f 8분의 9죠. 시간이 8분의 9일 때의 온도니까. 그러면 지금 x에 8분의 9를 집어넣으면 f 8분의 9가 180도래요. t0는 20입니다. 더하기 k 로그 x에 뭘 넣었어? 8분의 9. 8 곱하기 8분의 9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열심히 읽고 식을 때려 박았어. 그럼 연산해주면 되는데 20 넘어가면 160 은 k 곱하기 이게 얼마야? 지워지니까 로그 10이네? 야 로그 10이 얼마야? 1.
1이가 사라지고 바로 그냥 K가 162구만 이라고 준 거라고. 그 다음 문장. 발생한 후에 언제 fx가 340도가 됩니까? 그러면 x분이 지났어. 그럼 fx는 t0. 초기 온도는 똑같습니다. 20 플러스 k가 160 차였죠? 네. 곱하기 로그 8x 더하기 1입니다. 얘가 지금 x분 후에 온대인데 얘는 언제 340 이상이 되나요? 인 거라고. 식 때려 박는 거야 그냥. 언제 얘가 x분의 온도인데 x분의 온도는 언제 340보다 큽니까? 그럼 식 세웠으니까 뭐 하면 돼? 연산만 하면 되겠지. 20 넘기고 160 넘기면 로그 8x 더하기 1은 20 넘어가면 320 160 나누면 얼마야? 2야 맞아요? 네. 그럼 다음 로그 방식이니까 양쪽에 뭐 칠 거야? 그냥 10, 10 치는 게 낫지 않을까? 밑이 10이 로그니까 그냥 양변에 10의 요것은 10의 요것은 양변에 지수침 날라갈 거니까 8x 더하기 1은 커나 같아요 100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럼 x는 8분의 99보다 커나 같다. 그렇다면 최소 시간은 8분의 99분입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단위 꼭 신경 써야 되겠지. 네. 브리핑 잠깐 하면 지금 순서가 삼각함수 정의, 사각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사각함수의 활용, 다음처럼 3개의 단어가 나올 거거든. 그럼 사각함수의 정의는 각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각의 확장에 대해 배울 거거든. 우리가 그 전까지 배운 각은, 중딩 때 배운 각은 자유각이라는 친구예요. 어떠한 사각형이 있어. 이거 각이 뭐니? 어떻게 했어? 각도기 이렇게 된 다음에 되잖아 이렇게. 네. 그럼 각이 지 맘대로 있단 말이야. 막 각이 지 맘대로 돌아다닌다고. 기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을 고정시키고 기준을 세워서 각을 확장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메인 테마입니다. 오늘 할 거. 그래프는 뭐냐면 사각함수의 그래프는 사각함수의 목적이 있거든. 사각함수는 결국은 대수의 기본 테마는 확장이란 말이야. 지수 로그를 배웠죠? 지수 로그는 잘 생각하면 지수는 중딩 때 배운 지수를 확장했지. 지수를 확장해서 로그를 만들었지. 확장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삼각함수는 삼각비의 확장이란 말이야. 삼각비를 확장한 게 사각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삼각비가 뭐예요? 부터 또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비를 말합니다. 변들의 비. 특수각 30도, 45도, 60도 삼각형에서 각들의 비가 뭐냐? 그런 거잖아. 그죠? 네. 이게 삼각형을 만들어냈어. 확장해서. 정확히 말하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은 얘의 일부분인 거고 얘를 확장해서 만들어냈어. 그러면 실제로 쓰임새는 사각비는 활용해서 주로 쓰긴 하겠지만 그러면 사각비를 확장해서 무엇을 할 거냐? 그래프가 하는 거랑 활용하는 게 좀 다른데 활용은 중등기야 사각비 기억나? 그거랑 목적이 똑같아요. 나중에 할 거고요. 그래프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럼 왜 사각비를 확장해서 일당을 합니까? 배그 해봤나요? 배그? 네. 그럼 배그를 할 거야. 그럼 배그를 할 때 너가 있어 이렇게 너. 네가 원점이 있다고 생각하자. 네가 적을 발견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진 도구로서 적을 표현하는 방법은 수학적 도구로서 적을 발견했다 이렇게. 맞아? 너 적 발견하면 뭐라 그래? 이렇게 합니까?
자, 그렇게 하면 나의 위치가 0,0에 위치해 있을 때 적의 위치가 3,4라고 할 거야? 아니요. 왜 안 해? 맞아요. 뭐라고? 그냥 안 한 이유가 뭐야? 넌 배운 게 이밖에 없는데. 넌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0,0일 때 3,4의 위치에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면 컴퓨터는 찍지만 넌 점을 찍어 못 찍어? 못 찍어. 못 찍잖아. 그죠? 즉 생각함수는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좌표 평면 위에 점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 밖에 없어. X좌표, Y좌표. 그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필요한 거야. 그럼 너 적 보면 뭐라 그래? 얼마큼 떨어진 위치에 어느 각도에 있어라고 하잖아. 즉 적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떠한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 외에 야 300m, 500m 떨어진 지역에 NW 방향에 있어라고 길이랑 방향으로서 표현해주잖아. 마찬가지 다음 점을 야 다음 점은 나의 위치로부터 5만큼 떨어져 있고 각도가 얼마큼이야 인 거라고. 즉 각과 길이로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그 관계가 사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2학기 때 기하 배우잖아? 그럼 기하의 본질은 뭐냐면 3D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3D에 좌표가 있어. 3D에 방정식이 있어. 그럼 3D를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좌표밖에 없는데 혹은 사각함수밖에 없는데 3D를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3D를 표현하고 싶은 거지. 확장하는 거야, 확장.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하고 싶은 건 각의 확장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각을 확장해보자. 그럼 각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전까지는 각도기 되고 재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어떠한 반직선 OX라고 하자. 즉 얘를 기준을 잡을 거거든. 기준선이겠지. 얘를 시작선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즉 각을 어떻게 재정의할 거냐면 각을 고정시키고 싶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 반직선 OX라는 기준을 잡아. 그러면 얘가 시작이면서 기준선인데 얘를 시작과 기준선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을 잡을 건데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을 잘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줄을 잘 쓰죠. 그럼 시초선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할 겁니다. 얘는 원점일 거 아니야? 맞아? 즉 왜냐면 우리는 각을 좌표 평면을 올려서 좌표 평면의 점들을 각으로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좌표 평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렸잖아. 얘가 시초선이라고 볼 거라고. 얘를 기준 삼을 거라고. 이해돼? 네. 다음을 기준 삼았을 때 반직선 OP가 돌아 이렇게. 왜 이래? 얘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 네. 그럼 다음처럼 돌면 그때 벌어지는 각을 우리는 알파라고 할 거라. 그럼 각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두 개의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로서 정의하겠다. 일단 두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 정의 내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기준이고 기준에 따라 돌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그 도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경이 맞지만 영어로 떼온 거라서 한자만 떼온 거라 좀 이상한데 뭐 끝선이랑 비슷한 의미겠지. 그래서 시초선 시작과 동경 끝이란 말이에요. 시초에서 시작해서 동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각의 방향이 등장하거든. 회전은 각은 방향이 있어. 우리가 무언가를 표현하기 쓰기 위해서 일부러 강제로 방향을 붙인다?
오른쪽 왼쪽 뭐가 플러스 방향? 오른쪽 위아래 뭐가 플러스 방향? 위. 그죠? 회전도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을 붙여놓습니다. 우리가 시계는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죠. 시계는 어떻게 돌아가? 시계 방향으로 돌지. 시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 그렇지만 자연스레 존재하는 친구들은 반시계가 좀 더 자연스러운 양의 방향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벌이 꽃을 발견했어. 그러면 돌지. 어떻게 돌아? 무한대로 돌 건데 방향이 반시계입니다. 덩쿨이 있으면 덩쿨나무가 돌 거야 이렇게 반시계로 감아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양의 방향은 반시계입니다. 반시계가 플러스 방향 양각이고요. 시계가 음의 방향 반시계가 양수, 시계가 음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의 방향은 반시계가 도는 게 양각이고요. 시계로 도는 게 음각이라고. 음의 각, 양의 각, 음의 각인 거야. 내가 시초선으로 동결 돌지? 항상 반시계 돌려야 되는 거야. 알파만큼 돈 겁니다. 그럼 얘를 읽을 때 다음처럼 씁니다. 반직선 OX, 반직선 OP가 이루는 벌어진 크기가 각이라며. 네. 그러면 얘를 뭐라고 읽냐면 각 XOP라고 씁니다. XOP. 즉 각의 정의는 두 개의 반직선에 벌어진 정도인 거고 시작이 시초선, 끝이 동경인 거야. 그리고 당연히 어디로 돌아야 돼? 반시계로 돌아야 돼. 고정 박아버렸어.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 있어 이렇게. 맞아요? 네. OX. 그럼 각이 돌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내가 30도만큼 돌았다고 생각할게. 그럼 얘가 시초선이고 동경이지. 맞아? 네. 야 근데 시초선은 항상 고정이야. OX로 X축의 양의 바로 고정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움직이는 거 몇 개 없어? 동경밖에 없어. 그럼 동경의 위치 자체가 각이거든. 근데 다음 동경을 갖는 각이 얘밖에 없냐고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왜냐면 돌 거 아니야 이렇게. 네. 각은 한 바퀴 돌면 제로 돌아와. 그러면 30도 갔는데 여기서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360도. 그럼 어떻게 돼? 돌아왔지? 네. 즉 한 바퀴 더 돌아서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럼 얘는 30에다가 얼마큼? 한 바퀴 360만큼 더 돈 거 아니야? 네. 390이지. 맞아요? 네. 그럼 330과 390은 뭐가 똑같다?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다음 동경을 갖는 각이 30도도 되고 390도도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정의된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회전이 정의돼야 됩니다. 그럼 750. 회전, 즉 1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360도 맞아요? 네. 2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 플러스 360에 곱하기 2니까 720도 맞아? 3 회전시키면 320 곱하기 3 1080도 맞아? 즉 우리가 언제 동경이 일치됩니까를 보고 싶은 건데 일단 양의 방향으로 도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 동경과 일치하는 다음 동경과 같은 동경을 갖는 각이 몇 개 있어야 물어본다면 30도에다가 한 바퀴를 돌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360도 360 붙는 거죠 이렇게. 네. 같은 동경을 같이 한 바퀴를 돌아서 쟤를 돌아도 같은 동경 두 바퀴를 돌아서 즉 한 바퀴를 돈다는 건 360을 한 번 더하면 한 바퀴 돈 거예요. 360을 두 번 더하면 두 바퀴를 돈 거지.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360도가 더해진다면 항상 동경이 일치하는 거 맞나요? 390이든 얼마야?
750이든 1080, 1110인가? 다 같은 거지 이렇게. 다 같은 동력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 네. 뒤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이 30도인데 우리가 음의 각으로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거꾸로 이렇게 도는 거지. 맞아요? 그럼 한 바퀴가 360도인데 덜 돌았지 30도만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30도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330도도 우리가 같은 동력을 갖지. 그러면 360도에 더하기 회전이라고 했잖아, 회전. 맞아? 그럼 꼭 앞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뒤로 마이너스 1바퀴 된다고. 그럼 얘는 이거 더하기인데 30에다가 뭐 한 거야? 플러스 360에 마이너스 1번 간 거라. 이렇게 플러스 1바퀴, 플러스 2바퀴, 플러스 3바퀴, 마이너스 1바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30이지. 맞아요? 네. 그럼 전부 다 뭐 하고 있어? 같은 동경을 갖는 각들인 거지. 맞아? 네. 양의 방향의 각들은 다음 친구들이 같은 동경입니까?를 찾는 게 굉장히 심플해. 왜냐면 몇 배씩 얼마씩 커지면 되냐면 360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즉 360씩 뛰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360의 정수만큼 뛰어가면 전부 다 동경 일치하잖아. 네.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 지금 내가 마 330이랑 30이 같잖아. 그러면 이걸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각과 양각일 때 빨리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 빼고 더했을 때 360도에 정수배가 나오면 그 두 개는 동경이 일치합니다. 즉 플러스 각일 때는 다음 두 개가, 그러니까 이거 암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좀 빠르게 암산해보자 일 뿐이거든. 막 중요한 게 아니라. 양각일 때는 야 얘랑 얘랑 빼서 그 뺀 친구가 360에 정수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잖아. 양각은 음각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면 양각 음각일 때는 부호 떼고 절대값 쳤을 때 절대값의 합이 (360이면) 정확히 말하면 360의 정수배이면 동경일치. 결국은 이제 차가 360의 정수배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해보니까 뭘 알겠냐면 어떠한 하나의 동경이 있을 때 그 동경을 갖는 일반각이 아니 그 동경을 갖는 각이 무지 많지. 그럼 내가 다음처럼 각 XOP라고 쓰면 얘의 본체는 동경이란 말이야. 왜냐면 희초선 기준은 고정이야. 그럼 동경 자체가 각을 정해 내리지. 근데 다음 동경을 갖는 각이 무지 많지. 이거 다 같은 동경이잖아. 맞아? 그럼 얘를 일반화한 걸 일반각이라고 불러요. 얘를 일반화한 겁니다. 즉 하나의 동경을 갖는 각이 무지 많다며 걔를 한 방에 이쁘게 표현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네. 그럼 다 같은 친구야. 그럼 이 친구의 대표가 누구냐면 30도야. 갖다가 대표를 적어요. 다음 친구를 일반각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다음 각은 각 XOP를 일반각 표현하면 대표는 0도랑 30도, 0도랑 360도 사이에 있는 각이 일반적으로 대표야. 이게 아니어도 되거든. 일반적으로 대표는 0과 360도의 각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봐봐 360의 정수배가 더해지면 몇 회전의 돌도 제일 돌아오니까 전부 다 같은 거지. 그러면 대표에다가 뒤에 일반화하려면 뒤에다가 360도 곱하기 정수로 곱하면 얘가 일반각
표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각의 확장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럼 각의 확장은 원래는 우리는 각은 예각, 둔각, 직각만 가지고 놀았어. 그죠? 네. 커져봤자 180도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한 바퀴 각이 0도에서 360도로 확장이 된 거지. 맞아요? 네. 확장하기 위해서 양각과 음각을 정의 내렸습니다. 양각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음각은 시계 방향. 그러면서 우리는 회전 플러스 360은 뭘 말한다? 회전을 말하는 거지. 맞아요? 회전하게 되면 얘 한 바퀴, 3바퀴. 얘가 보다 한 바퀴다. 이런 식으로 360도 곱하기 n 뭐했어? n 회전 한 바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바퀴를 돌면 제대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n 곱하기 360을 돌면 n번 돈 거니까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라고서 우리는 뭐 했다? 각을 일반각으로 확장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전까지는 각이 확장되기 전까지는 삼각형에 놀았지만 지금은 확장되었거든. 전에는 무조건 예각, 둔각, 직각이 기준이었잖아. 지금은 다음처럼 좌측면 위에서 각 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각의 분류가 동경이 1사에 있냐, 2사에 있냐, 3사에 있냐, 4사에 있냐인 거야. 맞아? 항상 얘가 시초선이야. 동경이 돌지. 동경이 1사일 수도 있고 2사일 수도 있고 3사일 수도 4사일 수도 있지. 네. 맞아? 그러면 봐봐. 얼마큼 돌았어? 3분의 1바퀴. 몇 도? 90도. 더 돌았어. 반바퀴 돌았어. 반바퀴는 180. 또 돌았어. 270도. 얘는 0도이면서 360인 거지. 네. 한 바퀴 돌았으니까. 맞아? 네. 그러면 야 어떠한 각이 1사분면에 있다는 건 어디 사이에 있다? 0과 90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이잖아. 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더 돌았어.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짝만 돌아도 동경이 여기 있으면 다 1사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얘를 일반화도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파 1사분면에 있는 가장 이쁜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360n. 이때 알파는 어디 사이? 0과 90 사이 라고 쓰면 얘는 1사분면에 가는 거지. 맞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일반형 이딴 식이야. 가장 쉬운 걸 먼저 해. 어떻게? 야, 알파가 어디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이라고? 그림상 0과 90 사이에 있으면 1사래잖아. 네. 그래서 그 뒤에 뭐만 하면 돼? 일반화. 360 더하기 n만 더하면 일반화가 된 거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냥 이것만 뒤에 붙이라고. 가장 쉬운 상황 생각한 다음에 뭐 한다고? 항상 대표 가장 쉬운 상황만 쓴 다음에 일반화 다음 회전만 붙이면 돼. 그러면 2사에 있으면 2사의 대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다음에 그리면 될 거 아니야. 2사면의 각은 90과 180 사이에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일반화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 꼭 외워야 되나? 이럴 필요 없어. 굉장히 뭐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맞아? 네. 그럼 3, 4에 있으면 뭐랑 뭐 사이? 180과 210 사이. 4, 4에 있으면 똑같은데 270과 360 사이 라고 그냥 표현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려서 대충 풀면 된다고. 510도를 표현하고 몇 사분면이니?
그러면 얘는 360도가 몇 개인지 봐야 돼. 그러면 얘는 510은 360도 더하기 얼마야? 210이야 다음처럼? 네. 아닌데? 어? 더하기 빼기 틀렸는데? 150. 150이네. 그쵸? 네. 그럼 1번은 일반각 표현해버리면 이쁜 각이 150이니까 150도 플러스 360도의 정수배요까지 할 수 있어야 돼. 맞아? 네. 그리고 엄밀하게 표현해보면 얘는 지금 150도니까 얘가 90, 여기가 180일 거 아니야 이렇게. 네. 피자는 한 판 시키면 8등분 돼 있지. 그러면 360을 8등분하면 한 조각은 45도지. 그럼 피자의 기준은 45도야. 각은 기준은 30도예요. 각은 기본적으로 30도 단위로 잘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90, 180이라며. 그럼 다음 지각 몇 등분 해야 돼? 다음처럼 3등분 해야 돼. 그럼 150이니까 얘에서 30도씩 몇 번 간 거야? 2번 간 거야. 그럼 대충 이쯤 그리겠지. 네. 자세히 그리는 건 잠시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150이야. 맞아? 네. 그러면 510이라는 건 150을 간 다음에 한 발을 더 돈 거야 이렇게. 얘가 510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 자체가. 네. 다 표현했지? 네. 맞아요? 몇 사? 2사. 맞아? 음각이야. 그쵸? 네. 그러면 360 부호를 떼고 봤을 때 뭐랑 더해야 360의 정수배입니까 하면 얘는 30도야. 보 떼고 오면 30을 더해야 1080일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친구랑 동경이 똑같은 건 30도라고 다음처럼 암산하려고 쓰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 네. 얘 실제로 어떻게 쓴 거냐면 360도 곱하기 3 하면 1080인 마3이네 마3 플러스 30이네. 마이너스 105은 360 곱하기 마3 뒤로 3바퀴 플러스 30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동경은 자체가 30도랑 동경이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얘랑 동경이 똑같아 지금. 근데 실제로 그림은 뒤로 몇 바퀴? 360 마3 30이니까 뒤로 3바퀴를 돌 건데 마지막에 30도 덜 간 거죠 이렇게. 뒤로 3바퀴인데 마지막에 플러스 30 했다는 건 30도 덜 간 거라고. 백 30 한 거지 이렇게. 얘가 실제로 마이너스 10502지만 동경이 뭐랑 똑같다? 다음 식은 똑같죠? 그래서 일반과 표현하면 다음 친구는 30도 곱하기 360도 곱하기 n이겠지. 그 다음에 n에다가 반드시 정수 써주세요.